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공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현재 12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미증시는 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잠재운 모습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1%대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개별 기업의 좀 이슈보다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FOMC 의사록 같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21선 지지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0.23% 하락한 26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은 팔아내고 기관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매도 규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1,776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2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109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흐름 살펴보시면은요. 시총 상위주는 오늘 밸류업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투톱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 상위단에 자리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75%,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75%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빅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0.36% 하락하며 78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나홀로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쉬어가고 있습니다. 2%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2.9%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7%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는 4위로 내려섰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알테오젠과 엔캠은 0.17%, 0.24% 소폭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우정바이오 상한가 가고 있고요. 또 시젠도 23%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들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좀 이 자사주의 소각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은 8천억 규모의 자사주 998만 주를 9월 중순에 소각 완료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또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7일에 1,000만 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서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또 키움증권은 신규 자사주 35만 주를 매입 소각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러한 움직임에 더불어서 금융위원회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내달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이 저PBR 관련주로
증권이나 보험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반기 보고서와 또 2분기 실적 공시를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1조 3천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 3,275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작년 상반기보다 12.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3조 7,866억 원, 1조 7,7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1조 3천억 원이 넘는 정말 반기 최고 순이익을 실적을 기록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메리츠 금융지주에 따르면요, 이 부동산 PF 충당금 인식에도 불구하고 보험 손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또 이자 손익이 개선이 되면서 화재와 증권의 실적이 동반 개선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의 실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 화재의 상반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9,9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 3,371억 원으로 21.1%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는요,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3,6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5,018억 원으로 13.2%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4,962억 원, 당기순이익은 3,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51%, 당기순이익은 59.2%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 모두 좋은 실적을 또 발표를 한 거잖아요. 기업별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메리츠 화재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메리츠 화재는 양질의 신계약 확보를 통해서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를 했고요. 또 특히나 이 장기보험 손익이 작년 동기 대비 1,500억 원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리츠 화재 관계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보험 회계 기준인 IFRS 17 도입 이후에 이 격화된 장기보험 출혈 경쟁에 동참하기보다는 적자 상품을 최소화하고 또 수익성 있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리츠 증권의 호실적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 증권 관계자는 이 부동산 사업성 평가 강화 그리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한 양질의 투자로 특히나 기업금융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채권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운용 실적도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실적으로 이어졌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분기 실적 공시가 지난 14일에 있었잖아요. 실적에 대한 공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의 2분기 영업실적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매출액은 11조 2,2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고요. 이전 분기 대비해서도 10.7%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1조 5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30.5%,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2.3%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당기순이익 역시 QOQ 기준으로 24.5%, YOY 기준으로 27.7% 늘어난 7,3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보니까 이렇게 매출액은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랑 당기 순이익은 늘어난 거잖아요. 역시나 이렇게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뭐 화재나 증권 쪽에서 이익으로 또 증가가 된 만큼 좋은 실적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회사인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는 70%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공헌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은 3,46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70.1% 증가를 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도 2,434억 원으로 52.1%나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메리츠화재도 2분기 보험 수익이 4,8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1% 늘어난 6,764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 증가한 5,06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리츠 증권 전년 대비해서 70.1%나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성장세가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대신증권에 따르면요. 부동산 PF가 아직 회복은 이르지만 그래도 운용 수익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전체 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부동산 PF가 관건이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최임은 메리츠 금융지주 최고 투자 책임자도 지난 14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이와 관련한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PF 시장 분위기 회복은 내년 상반기로 전망을 한다면서 현재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빅딜을 주관하거나 메리츠의 강점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딜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시장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이 밸류업 관련 투자 기회를 고민한다면 최적의 선택지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상반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7.3%로 여전히 매력적이라면서 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른 적정 주가는 2025년 1분기에는 약 9만 원,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약 9만 7천 원으로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가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가 좀 한동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좋은 실적도 냈고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좀 상승폭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도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인데요.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서 메리츠 금융지주 어떤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메리츠 금융지주는요,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좀 유사한 규모와 속도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약 329만 주를 취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용범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은 14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이와 관련한 계획을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총 주주 환원율은 51.2%였는데 올해와 내년에도 중기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연결 손익의 50% 이상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메리츠 금융지주의 상반기 그리고 2분기 호실적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기업 살펴봐야겠죠? 네, 이번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실적을 낸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대받고 있는 기업 KTNG 알아보겠습니다. 이 KTNG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이 관련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차세대 제품인 H&B 사업으로 또 추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또 부동산 임대와 또 운영, 개발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종속회사로 홍삼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 그리고 판매를 수행하는 그런 기타 사업 부문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서 좀 발을 넓혀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사업별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련과 H&B 사업을 포괄하는 담배 사업 부분은 68% 영위하고 있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분은 21.1%, 그리고 부동산 사업 부분은 4.6%, 그리고 기타 사업 부문은 6.3% 순입니다. 그럼 2분기 실적 공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KT엔진은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4,2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6% 증가한 3,21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실적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글로벌 원자재값 상승과 또 경기 위축 등 위기를 극복해낸 또 해외 관련과 국내 관련의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GP에 대한 또 담배 사업 전 부분의 가시적인 성장까지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해외 관련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 등 직접 사업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신시장 권역 전반에서 판매량 증가와 또 평균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량과 매출,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한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또 NGP 사업 부분도요, 수입성 개선을 통해서 트리플 성장을 달성해냈는데요. 국내 NGP 사업의 그 전자담배 스틱 매출 수량을 보니까요, 7.7% 성장했고요. 매출은 10.8%, 영업이익은 42.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국내 NGP 시장 규모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 산업에서는 또 신규 디바이스 출시가 예정된 만큼 또 NGP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나 또 중남미 같은 이런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좀 트리플 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KT엔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견조한 성장세와 또 본업의 호조에 의해서 탄탄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8% 이상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이 KT엔진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보니까요. 816억 원으로 이 유가 증권 시장 내에서 상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다음 날인 9일에는요. 외국인 615억 원, 또 기관은 248억 원 규모의 순매수가 집중이 됐는데요. 이 기간에는 또 회사 주가가 무려 11.2%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졌었고요. 13일에는 장중에 10만 4,3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강세 보이면서 10만 1,2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저PBR 관련주들 해서 이렇게 좀 상승세가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KT엔지가 지난해 11월에 2024에서 2026년 이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강력한 주주환원책까지 이번에는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KT엔진은 200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1.8조 원의 배당과 또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약 15% 소각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는 3,150원 규모의 자사주 350만 주를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중간 배당 금액을 결의했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 관련한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1,200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했고요. 또 연간 주당 배당금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3,500억 원 이내 이르는 3,600만 주,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또 전량 소각 매입까지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9일부터 장내 매수에 돌입했습니다. 연중 회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요. 지난해 말 이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5.3%에 이르는 약 711만 주이며 또 금액 기준으로는 6,65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KT엔진은 또 앞으로도 이런 선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7년 ROE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행 중인데요. 이 ROE 제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전 분야에 걸쳐서 수익성 강화, 그리고 자산 효율화, 그리고 자본 정책 고도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방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을 좀 대상으로 KTNG 경영진들이 좀 적극적인 소통을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과 주가 상승에 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경만 사장과 이상학 수석 부사장은요, 분기별 기업 설명회에서 직접 기관 투자자들을 또 만났고요. 중장기 성장 전략과 또 미래 비전, 그리고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만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TNG는 하반기 중에 이 새로운 재고 가치 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과 또 주주 가치 제고에 탄력을 싣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중에 이렇게 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하니까 향후의 주가 흐름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세계적인 투자 정보 제공기관인 또 MSCI에서 실시한 이 ESG 지수 평가에서도 이 KTNG가 좋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혀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산업군의 최고 등급인 또 AA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AA 등급을 4년 연속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탑3 담배 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기업에서 4년 연속 AA 등급을 확보한 것은요, 이례적인 사례로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MSCI는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나뉘어져서 환경과 또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경영 현황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상위 등급인 AAA에서부터 하위 등급인 CCC까지 7단계에 걸쳐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AA 등급부터 MSCI가 운용하는 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하게 되거나 비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특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또 KTNG는요, 이 제품 안전과 품질 항목에서 책임 있는 마케팅과 또 우수한 품질 관리로 9개 기업 중에 1위를 지켰습니다. 이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또 세금 투명성이 높은 점수를 또 획득하기도 했고요. 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의 운영 또한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분야에서는요, 용수 재사용과 공급망 관리를 또 하는 활동이 더 돋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올해 글로벌 환경 또 평가기관인 CDP로부터는 이 기후변화 대응과 수자원 관리 우수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MSCI 지수, MSCI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업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적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줄줄이 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실적의 안정성과 뿐만 아니라 이 확대되는 주주 환원은 투자 매력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해외 관련내 그리고 국내 NPG 매출 성장이 돋보인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요, 기존 11만 원에서 10,000원 올린 12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IBK 투자은행도 보겠습니다. 이 IBK 투자증권에서도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약 18% 상회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하반기에도 담배 부문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상상인 증권도 보겠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조차 또 목표 주가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시연했고요. 또 국내외 호조와 함께 이 건기식 사업의 수익성 개선 또한 이유를 꼽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증권가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욱더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KTNG는요,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등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국내외 시장이 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춘 이 KTNG 경쟁력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TNG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기업의 지속 성장 동력인 핵심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와 또 국내외 최고 수준의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TNG의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실적과 또 기업 소식, 투자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상반기 시장에서 굉장히 또 저PBR 관련주들이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도 계속해서 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9월 달에는요, 한국거래소에서 또 이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이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서서 살펴본 두 개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 3,275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건데요. 이는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작년 상반기보다 1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2분기 영업실적 살펴보면요. 먼저 매출액은 11조 2,2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지만 반면 영업이익은 1조 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당기순이익은 YOY 기준으로 27.7% 늘어난 7,361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TNG 공시 요약입니다. 올해 2분기 KTNG는 연결 매출액 1조 4,2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한 3,2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글로벌 원자재값 상승과 경기 위축 등이 위기를 극복해낸 해외 관련과 국내 관련 사업, 또 NPG에 이르는 담배 사업 전 부분의 가시적인 성장이 꼽힙니다. 이사회에서 1,200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연간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적 안정성과 더불어 확대되는 주주 환원은 동사의 투자 매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이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 바로 네. 좀 주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또 이 주말이 좀 어떠한 뉴스가 쏟아져 나올지 좀 전전긍긍하게 되는 이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이 금요일 장 마감 후부터는 또 월요일 시장에 반영될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호재가 아닌 악재에 해당될 때 더욱더 이러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이 펩트론이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공시를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장 스탁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펩트론은 현재 구간에서 12.59% 하락한 57,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상증자 관련 공시부터 살펴보시고요. 관련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은 16일 총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 650억 원, 운영자금 550억 원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12.78%에 해당하는 주식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예정 발행가는 45,450원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3일로 신주 배정 주식수는 1주당 0.12주입니다. 여기서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인수하게 되고요. 대표 주관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에 펩트론은 실권주 인수 금액의 18%를 추가 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마감 후에 공시가 발표된 만큼 주말 내내 좀 마음 아픈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이제 시설 자금에 사용하겠다라고 또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금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사측에서는 신공장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펩타이드 기반의 약효 지속성 의약품 생산 규모를 현재보다 10배로 대폭 늘리기 위한 신공장을 건립한다는 건데요. 이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위치한 자사의 오송 바이오파크 공장 내 이 유휴부지 5,000평의 신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미국 FDA의 CGMP 기준에 맞춰 건립하는 이 신공장은요, 연 최대 1,000만 바이알의 약효 지속성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상 3층 그리고 연면적 8,000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제조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펩트론은 2026년 6월 신공장을 목표로 2025년 상반기까지 9억 원을 사용해서 설계를 완료하고요. 2025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는 건축공사에 196억 원, 그리고 GMP 생산설비 공사에 445억 원 등 총 6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펩트론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펩타이드 기반 약효 지속성 의약품 수요 확대에 대비한 이 안정적 생산 거점 확보로 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측 의견에 따르면 이 펩타이드 기반의 약효 지속성, 이 의약품 수요 확대에 따라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펩트론 대표는 유증의 이유로 이 회사의 성장과 비전에 자신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펩트론 약효 지속성 의약품의 또 설계와 제조업 관련된 이 독자적인 기반 기술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스마트 대포라는 이 독자적인 기반 기술 구축한 바가 있는데 이 기술 도대체 어떤 기술일까요? 네, 아마 이름만 들으면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인지 이 네. 감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주사 투여 간격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주 1회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 대포는요, 반감기가 짧아서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현재 주 1회 주사보다 투여 주기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인데요. 주로 수술용 생분해성 실로 쓰이는 PLGA를 이 미세 구체로 만들어서 약물 전달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생분해성 물질이 시간이 지나서 분해가 되면서 이 물질에 섞여 있던 약물이 방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세 구체의 원료와 함량에 따라서 1개월 제형 그리고 3개월 제형, 6개월 제형 등의 의약품을 개발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펩트론은 이 당뇨 비만 치료제 후보 PT403, 404를 확보했는데요. 이 각각 세마글루타이드와 GLP-1, GIP 이중 수용체에 기반한 1개월 이상 지속 서방형 제제입니다. 주 1회 지속형 주사제인 기존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 세마글루타이드와 GLP-1, GIP 이중 수용체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지속 기간은 최소 4배 이상 늘린 겁니다. 이 펩트론은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 등으로 쓰이는 나파모스타트에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나파모스타트로 이 1회 주사로 치료가 가능한 SC 서방형 제형의 개발을 완료하고 또 특허를 출원한 바 있기도 합니다. 나파모스타트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서 최근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활용 가능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대포 기술 주 1회를 받던 주사를 뭐 주위에 한 번, 한 달에 한 네. 번 이렇게 받으면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성이 더 뛰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호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또 비만 치료제와 또 접목해서 본다면 펩트론 앞으로에 대한 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고를 올렸던 이 삭센다에 대한 특허가 올해 만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 투여성을 높이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작년 기준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으로 2022년 40억 달러 대비해서 161%나 성장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오는 2028년에는 1,300억 달러, 그리고 한화로는 약 180억 원 규모의 18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펩트론은 지난 6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당뇨병 학회에서 빅파마로부터 개발 중인 당뇨,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에 텀시트를 수령했다고 게재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기술 수출은요,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비밀 유지 계약, 그리고 물질 이전 계약, 이후가 텀시트 수령이고요. 계약 체결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텀시트는 가계약 단계로서요. 이 펩트론이 텀시트 수령을 공개하면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이 텀시트를 받았다고 발표한 파이프라인, 이 PT403인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 당뇨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에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한 걸로 위고비를 한 달에 한 번만 투여를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아서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그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실망감으로 안겨진 거잖아요. 네. 이렇게 유상증자 발표로 시설 자금뿐만이 아니라 운용 자금에도 유증을 조달할 금액으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용 자금을 기르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16일에 공시됐던 이 증권 신고서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펩트론의 주요 매출은 펩타이드 소재 관련 제품 55.25%와 그리고 전문의약품 44.75%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영업 손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반기 기준으로는요, 영업 손실이 크게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비율은 64.42%로 재무 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고 또 연구 개발비를 충당할 계획이지만 이 연구 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무 안정성이 다시 악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음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재무활동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향후에도 이 성과가 부진을 하게 돼서 음의 현금 흐름이 지속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 손실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좀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이 전립선암 치료제 PT105의 승인 여부가 이 현금 흐름 개선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승인 지연이나 또 실패 시에는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서 이 대표 주관사가 실권주를 인수한 후에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내에서 매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대표 주관사의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를 해서 주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을 했으니까요. 향후 펩타이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부분이나 또 전립선암 치료제 승인 여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펩트론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도 저희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네, 앞서서 이렇게 유상증자 기업 소식을 전해주셨다면 저는 무상증자 배정하는 기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톰테크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스톰테크는 가정용 정수기 부품 제조 및 도소매 등 이 액체 여과기를 연구,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1999년에 설립을 해서 25년간 이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좀 꾸준한 실적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현재 이 지속 성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규 제품 등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톰테크가 이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톰테크는 이번 무상증자로 보통주 1,343만 6,499주가 신규 발행됩니다. 이로써 총 발행 주식수는 2,687만 2,998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으로는 9월 2일이고 또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30일입니다. 이 무상증자에 필요한 재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800억 원 이상의 풍부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톰테크 관계자는 주주 가치 제고와 또 유통 주식수 확대에 따른 주식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스톰테크는 앞서서 좀 중간 배당 소식도 전해졌었잖아요. 네. 그때 또 매수세가 많이 몰리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그때 중간 배당 소식에 7%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배당 중간 배당금은 또 올해 1주당 또 220원으로 현금 배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3.12%로 배당 기준일은 8월 13일이었고요. 또 지급 예정일은 오는 28일입니다. 이번 차등 배당으로 인해서 일반 주주는 주당 220원의 배당을 받고요. 또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은 주당 2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회사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편인 만큼 또 일반 주주에게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유로 이번에 이렇게 차등 배당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에 공시한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산 배당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차등 중간 배당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상장 후에 첫 해 누적 시가 배당률은 6.15%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 배당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또 스톰테크는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관련 기업들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톰테크는 관련 기업들을 좀 인수해서 사업을 더 영역을 확장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 그 정수기 부품 중심으로 주력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익 체질 개선을 위해서 건전한 성장을 달성하고 있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글로벌 종합 가전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을 인수했고요. 또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생산 전문 기업 코엠테크와 또 기판 조립체 그 제조 전문 기업 두성전자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코엠테크는 25년간 EMS 기술 역량을 쌓아온 기업인데요. 인공지능 셋톱박스, 그리고 와이파이 라우터,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또 전장 제품, 바이오 인증용 궤도 회로 장치, 전력 관리, 디지털 사이니지가 탑재되는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업 두성전자를 보니까요. 이 기판 조립체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일본의 또 대표적인 전자와 사업기기 기업인 이 캐논 등에 대해서 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기도 합니다. 이 스톰테크는요, 이 코엠테크와 두성전자의 발행 주식 전량을 인수했는데요. 회사의 성장 전략상 목표인 이 글로벌 종합 가전 부품 제조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코엠테크는 생산 인프라를 통해서 종합 가전 핵심 부품과 또 센서 부품 등 신사업 관련한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포부까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서 2천여 평의 규모의 이 선진적인 생산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소형 가전 핵심 부품과 또 센서 부품 등으로 스톰테크의 제2공장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톰테크는 이렇게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도약하기 위해서 차세대 동력 제품군인 식기세척기, 또 세탁기와 냉장고, 그리고 가습기와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환경 부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활동으로도 사업 다각화를 계속해서 또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톰테크 이렇게 좀 글로벌 종합 가전 부품 업체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해봤고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산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또 신사업 관련 제품들도 계속해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톰테크 또 우리 실적들이 발표가 됐으니까 2분기 영업이익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스톰테크 2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7%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은 168억 원으로 전년보다 5.55% 늘었고요. 당기 순이익은 39억 원으로 전년보다 20.85%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 가정용 정수기 수출액이요. 1억 9,500만 달러입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3% 증가했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한 물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우수 품질과 또 현지화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 국내 기업의 노력과 K 브랜드의 인기가 더해진 결과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를 살펴보니까요. 말레이시아가 7,300만 달러, 또 미국이 3,800만 달러, 그리고 일본이 2,700만 달러였고요. 이후로는 태국과 싱가포르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네, 역시나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려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렇게 수출이 좀 잘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스톰테크의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톰테크가 사실은 신규 상장주에 좀 속하잖아요. 네. 이 작년 11월에 새롭게 상장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그럼 어떻게 좀 보고 있을지 굉장히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상장했는데요. 이 스톰테크는 국내 주요 정수기 완성품 업체에 또 납품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코웨이, 또 LG전자, 쿠쿠, 또 SK매직도 있고요. 청혼아이스와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완성품 고객사에 또 해외 진출에 힘입어서 해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와 또 동남아시아 등 또 해외 매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수기 피팅과 밸브 주문 대응으로 인해서 제2공장까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 피팅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중화권 11개사, 또 유럽 6개국, 22개사를 포함해서 해외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톰테크는 품질과 친환경 제조 관리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국제 표준 품질 경영 시스템 ISO와 또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받았고요. 또 제품의 식음료수 처리 안정성과 또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 위생협회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요, 이 스톰테크가 국내 피팅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 수준으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경쟁력 우위를 가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업 전반에 의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톰테크의 무상증자 소식과 기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개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로는 16일 총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 650억 원, 운영자금 550억 원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12.78%에 해당하는 주식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예정 발행가는 45,450원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3일로 신주 배정 주식 수는 1주당 0.12주입니다. 이어서 스톱테크 공시 요약입니다. 이번 무상증자로 보통주 1,343만 6,499주가 신규 발행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일이며 신규 상장 예정일은 9월 30일입니다. 글로벌 종합 가전 부품 제조 기업 전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자제품 생산 전문 기업 코엠테크와 기판 조립체 제조 기업 두상전자에 대해서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과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